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창업 문화와 경영 1주차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의 강의 개요에 이어서 2강에서는 수업에 대해 간략한 추가적인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에 앞서 간단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온라인 비대면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대면 강의일 때 훨씬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도 필요할 건데요. 사람에 대한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커뮤니케이션인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던 내용들 또는 내가 알고 있던 부분들을 상대한테 전달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부분들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커뮤니케이션, 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관계에 있어서의 대화가의 중요성이 있는데요. 암만 대화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이 대화가 상대한테 전달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핸드폰으로 따지자면 예를 들어서 핸드폰에 있어서 서로를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배터리가 없으면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러한 배터리 같은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네. 아무도 답을 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자문자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터리 같은 이 부분이 바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이 trust, 신뢰가 아닐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편이 하는 말에 있어서의 어떤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신뢰, trust relationship이 없으면 도저히 그게 전달이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다시 예를 들어서 핸드폰 배터리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이쪽에서 이야기를 해도 상대편한테 내 말이 전달되지 않는 것처럼 이런 신뢰가 없으면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람 간의 어떤 거리라든지 또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어려워진 시기에 더군다나 이런 신뢰에 대한 부분들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신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신뢰를 위해서 서로 상호 존중이라든지 또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많은 그런 정보 전달과 서로에 대한 솔직한 어떤 이런 정직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약간 이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 앞서서 그 서로에 대한 이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것들을 소개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첫 주이지만 과제 아닌 과제를 제가 제출하였습니다. 과제 제출 부분들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제가 다시 교수 학습 지원 시스템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 학습 지원 시스템의 강의 홈에 가보시면 여기에 이게 제 화면이라 여러분들 교수 학습 지원 시스템 그 화면에 이 과제 부분들에 들어가 보시면 1주차 이렇게 그 과제가 올라가 있고요. 과제 윗부분에 이 참고 자료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파일이 뜹니다. 그래서 엑셀 파일로 제가 템플릿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였고요. 이 템플릿을 참조해 보시면 작성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집 사용을 누르시고 여기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소개서에 대한 이름과 그 학부 때 전공, 학년, 이게 학차인데요. 보통 글로벌 창업대학원이 4학기에 일반적으로 졸업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4학기만에 졸업을 하시기 때문에 보통 1학기를 1학차, 2학기를 2학차, 3학기를 3학차, 4학기를 4학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본인의 해당하는 학차 수를 쓰시면 되고요. 이메일과 전화번호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사진은 가급적 너무 많은 뽀샵을 하지 않으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자기소개서를 올리려고 했더니 여기에 이제 연예인 사진을 넣으셔서 저희가 상당히 큰 오해를 한 적도 있는데 연예인 사진 지양합니다. 본인의 사진 넣으시고요. 너무 과한 뽀샵은 또 서로에 대한 오해의 소지이기 때문에 너무 과한 사진은 삼가하시고 내가 하는 일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쓰시고요. 그리고 한국 외에 가장 좋아하는 국가를 선정해 주시면 됩니다.
강의 개요 때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국가는 추후 기말 과제 시에 나라를 선정해서 그 국가의 창업 사례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그 국가에 어떤 창업을 진행할지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본인이 좋아하는 국가를 선정하는 게 제일 좋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여쭤보는 거고요. 다음 나의 핵심 역량, 그리고 나의 꿈, 그리고 최근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 본 과목을 수강 신청한 이유, 그리고 수업에 임하는 마음가짐, 그리고 수업을 통해 배우고자 하는 점, 그 외에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또는 같은 오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등을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업 장표로 넘어가면 이렇게 본인에 대한 소개를 하시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월 28일에 실질적으로 이제 오프라인 대면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의 각자 소개를 이 순서 템플릿에 맞춰서 하시고 서로 소통을 하고 알아가는 그런 과정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짧게는 5분에서 10분 정도의 발표로 나중에 오프라인 강의 때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앞서 보여드렸던 그 엑셀 템플릿이고요. 여기에 맞춰서 작성을 하시고 이거는 과제로 해서 3월 28일 전까지 작성하셔서 저희한테 제출하시고 작성하시면서 한번 고민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에게 이제 꿈에 대해서 또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많이들 쓰시는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내용들로 작성하실 때는 상당히 어려움을 말씀하시는데 편하게 그냥 자기를 표현하는 솔직한 뭐 단어라든지 어떤 사람이다 뭐 이런 부분들로 쓰시면 되고 그리고 나의 핵심 역량 core competency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차별화 나의 경쟁력 이런 부분들을 핵심 역량에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나의 꿈에 대해서는 만일 없으시면 뭐 안 쓰셔도 되나 그러나 글로벌 창업대학원에서 졸업하기 전에는 이 꿈의 빈칸을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원우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꿈도 있었던 사례가 있네요. 나중에 이제 은퇴를 해서 시골에 가서 시골 마을 버스 기사 운전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뭐 아주 행복한 그런 꿈일 것 같고요. 또 연세가 많으셔도 그러니까 젊은 분, 그러니까 젊게 사고하시는 분이 계시고,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좀 이렇게 연로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나이의 숫자에 상관없이 이 꿈이 과연 그분에게 있는지 없는지, 내가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있고,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과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또한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 사실 뭐 중언부언이긴 하지만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다들 뭐 경제적으로 또는 뭐 이런 대인 관계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또 힘든 그 과정인데 또한 지나가고 극복되리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도 그 어려운 중에 작게나마 느끼는 순간순간 느껴지는 그런 행복함 예를 들면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길가에 이렇게 꽃망울이 져 있는 걸 보고 순간 그래도 봄은 오는구나 라는 행복감을 느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수강 신청 이유가 솔직하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몰라서 그냥 했다든지 아니면 선배의 권유로 했다든지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또한 수업에 임하는 마음가짐 아무래도 이 첫 학기 신입생 분들이 아마 많으실 텐데 이런 학구열이라든지 수업에 임하는 마음가짐이 아주 높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또 작성해서 전해주시면 저 또한 참조를 해서 보고 저희가 또한 마찬가지 강의에 임하는 마음가짐 또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수업을 통해 배우고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물론 제목과 강의 계획서에 다 나와 있긴 하지만 본인이 이 수업 글로벌 창업 문화와 경영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점이라든지 어떤 간접적 경험이나
또 특정 어떤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있으시면 저에게 요 작성해서 전달해 주시면 저 또한 강의 준비를 하는데 많은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어서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저를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한 자기소개를 드리기 위해서 저를 표현할 수 있는 한 장의 포트폴리오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제 이름은 도성정입니다. 이거는 뽀샵한 거 아니고요. 2015년도에 제가 석사 졸업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되었는데 너무 차이가 난다고 이 너무 과한 이거라고 다들 오해를 하시는데 물론 3월 28일 날 직접 뵙고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제 꿈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 이름 석자를 이루는 게 제 꿈이라고 이제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이름 석자라 함은 아버님께서 지어주신 이 도읍도에 이룰 성에 발을 정. 그러니까 제대로 된 도시를 이루어보고 싶은 게 제 꿈이고요. 작게는 가정에서, 크게는 좀 더 나아가서는 제 이런 대학원이나 아니면 또 기업이나 또 이런 쪽에 제대로 된 이런 조직, 도시를 이루고 싶은 게 제 꿈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저 또한 고민을 하다가 요 내자를 적어 봤는데요. 발긍부자입니다. 점을 다 찍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부자. 물론 모두들 부자가 되고 싶어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부자는 밝고 긍정적이고 부지런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이 진정 부자가 아니겠느냐. 저 또한 제가 밝은 부자라는 게 아니라 제가 지향하는 바가 이런 쪽이다 보니까 저를 표현하는 걸로 했습니다. 손이 많이 오그라드셔서 강의를 듣기 힘드시다라고 하시면 자유 게시판이나 또는 저에게 항의성 댓글을 주셔도 좋습니다. 밝은 부자가 저를 표현할 수 있는 내자인 것 같고요. 제가 그 강의를 맡으면서 글로벌 창업 문화 경영에 대한 부분들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그 간접적 경험 그리고 지식에 대한 것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제 그 백그라운드를 또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태어났고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경북대학교 교직 공무원이셨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태어났고 대구에서 유년기 시절을 보내고 난 이후에 대학에 진학하고 해병대 해병하사를 자원해서 가서 30개월 공부를 했습니다. 기술 설계, 기계 설계 쪽이다 보니까 이제 상륙장갑차 중대로 배정을 받아서 상륙장갑차 해병 이사단에서 근무를 했고요. 92년부터 95년까지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이 해병대에서 나름 이 리더십과 또 이렇게 자원을 하고 새로운 쪽에 도전을 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도전정신 또 나름 기수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강한 소속감과 충성심을 이 해병대에서 아마 배웠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어떤 필드나 사업 또 창업 이런 데에 도전을 하게 된 중요한 모티브가 되고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익혔던 것 같고요. 지금 현재 4분의 수강 신청분이 계신 것 같은데 모두 다 이제 그 여하고 분이시라 군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면 안 좋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군대 이야기는 그만 줄이고요. 다음 이어서 제가 해병대를 제대를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회사에 잠시 취직을 했다가 바로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 쪽으로 유학을 했었습니다. 97년 3월에 미국 실리콘밸리 유학을 갔었는데요. 그래서 그 샌프란시스코 보통 이제 한국말로 하면 LA 쪽을 캘리포니아 그러니까 서던 캘리포니아를 남가주라고 하고
노스든 캘리포니아를 북가주,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를 기점으로 해서 그쪽을 북가주라고 하는데 그쪽에 있는 베이어리아에 제가 유학을 갔었고 2년 동안 컴퓨터 네트워크 전공을 하고 또 3년간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RB 테크놀로지나 뭐 스펙트로닉스, 아이텍, 컨설팅 앤 서비스라는 쪽에서 일도 하고 또 컨설팅이나 뭐 인스트럭터로서 컴퓨터 네트워크 에센셜 강의도 했었고요. 그렇게 세미컨덕터라든지 IT 쪽 필드에 그때 이제 미국 실리콘밸리 쪽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글로벌에 대한 경험은 제가 계명대학교 글로벌 창업대학원 오기 바로 직전에 대기업 효성에서 근무를 했었었는데요. 이 효성에서 근무할 때 효성에서 전 세계 한 32개의 지법인이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글로벌 네트워크도 쌓고 신규 사업이라든지 사업 기획, 사업 전략을 강구하면서 어떤 이런 세계적인 세계화 경험이나 또 글로벌라이제이션, 글로벌 마인드, 합리적인 사고, 글로벌 사업 이런 부분들을 접하게 되었었고요. 또한 이제 이 대기업을 통해서 이런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나 뭐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업무 운영 그리고 사업성, 전략 기획 이런 부분들을 익혔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창업 또 글로벌 창업 대학원의 이런 대학과 벤처기업 이런 쪽에 제가 연관성이 있는 부분들은 제가 효성 오기 바로 직전에는 이 필링크, 바로 비전 이노페이라고 하는 벤처기업에 근무를 했었었고요. 이 회사들은 IT 금융 서비스라든지 무선 인터넷 솔루션, 모바일 솔루션 등을 담당을 해서 국내의 이동통신사나 IT 쪽에 대한 화랑 시절에 근무를 했었었고 그때 당시에는 기술 PM이나 뭐 기술 영업, 기술 사업화 이런 쪽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때 이제 IT 기술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뭐 기술 영업, 경영 관리, 뭐 사업 이해도 이런 부분들을 익혔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이노페이 이후에 제가 창업을 꿈꿨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2002년도에 기술 사업화를 위한 IF CNS 컨설팅 앤 서비스 라는 회사를 창업을 했고 이 회사는 아이디어 팩토리 컨설팅 앤 서비스라고 명명을 하고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 또는 특허나 기술 사업화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의 솔루션을 사업화로 이렇게 지원해드리는 그런 엑셀레이터로서의 어떤 컨설팅 또는 서비스를 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요. 물론 한 6개월에 좀 넘게 사업을 하다가 접었습니다. 깔끔하게 접고 다시 취업을 했는데요. 그만큼 뭐 창업이 사실 어려운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그 창업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기업가 정신이나 창의적 사고나 뭐 기술 창업이나 글로벌 창업 이런 부분들을 제가 또 익히게 되었고 이런 그 창업에 대한 경험이 또 높이 저 스스로를 더 다져진 계기가 되어서 필링크라는 회사에 제 입사를 하게 됐는데 대표이사에서 대리로 다시 입사를 해서 대리가 대표처럼 일을 하게 돼 있으니까 필링크에서도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빨리 프로모션을 해서 승진과 연봉이 많이 높아졌던 그런 기회가 되었던 걸 봐서는 창업이 아주 힘들지만 저한테는 큰 경험과 많은 배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제가 이제 대기업 효성을 다니면서 성균관대학교의 기술경영학에 대한 기술경영학 박사 석박사 과정에 대학원을 다녔었고요. 그때 이제 실용학문이라든지 전문성 그리고 저에 대한 이런 그 강의나 교수에 대한 꿈을 키우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한 자기소개는 1차적으로 앞서 드렸던 과제처럼 과제 내용 과제물을 통해서 여러분들 제가 일단 이해를 하고 이어서 3월 28일 호플리 그때 만나 뵙고 직접 여러분들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간단한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우리는 무역 중이다. 저희 경우에 북한과
두 가지 있죠. 그 선대부터 했었었고요. 자원이 부족한 이런 해출, 해외 발전을 관넥스라 이런 부분들을 이런 아이템들을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고 마켓쉐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 저도 이 해외로 배웠던. 다음 이어서 문화와 경영의 이 목에 맞춰서 과연 그럼 글로벌 무엇인가 고민해보고 여기에 있는 지식백과 하는 것 같아서 인적 물적 교류가 자유로 이루어지는 바로 지구촌 사회가 되는 것을 바로 글로벌이라고 하고요. 세계화는 예전에 이제 인터넷이 정신기술이 발달하기 앞서에는 이런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와 재화를 했던 기업 또는 있었는데 인터넷이 발달 되었죠. 그럼에 따라서 이런 항구적인 평화 그리고 국제 교류에 대한 필요 증가 또 반대급부인 이런 환경 오염과 이런 지구촌 전체의 공동 과제 등의 등장으로 신자유주의 이념 또 각국의 정치 경제적 개방화 경향을 해서 나타난 통찰적인 국제적 현상을 바로 글로벌이라고 하고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화 현상이 촉진되면서 민족 및 국가의 의미와 영향력이 스스로 감소되고 있고 개인과 기업 간 또 국가 간의 상호 의존도가 아주 높아져서 이런 상호 이해와 협력성과 또 이런 니즈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따라서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어떤 기업이라든지 대기업만의 이슈가 아닌 개인도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글로벌에 이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 볼 텐데요.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경영학과 출신도 있으실 수 있고 경영을 누구보다도 더 잘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경영 또한 사전적 의미를 가져보면 매니지먼트라고 할 수 있겠죠. 기업 또는 사업 등의 단위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을 경영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기초를 닦고 계획을 세워 어떤 일을 해나가는 그런 부분들도 바로 경영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영 활동은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계획을 세우고 수행할 조직을 구성, 지휘, 통제 또 이런 그리고 내부적인 활동인 인사, 마케팅, 생산, 재무 등의 부분별로 나누어지고 각각의 경영 활동과 계층별로 필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 걸 바로 경영 활동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이런 사전적 의미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 이 경영에 대한 것들은 바로 이 워딩이 더 맞을 것 같아서 이 이미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경영은 올바른 일을 올바른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로 경영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최우선 가치를 두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많은 경영자분들 또는 일부 경영자분들이 포토라인에 쓰고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걸 보면서 올바르지 않은 일을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수행하다가 그런 이슈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봐서 기업가 정신 또 기업가가 올바른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올바른 일을 올바른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영의 정의를 이렇게 나름 세우고 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이어서 저희 글로벌 창업대학원의 이런 창업 문화에 대해서 먼저 창업이란 무엇인가? 창업이 말 그대로 스타트업인데요. 영어로 하면 이 창업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창업을 본인과는 상관없다고 주로들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앞서 강의 개요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과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기존에 있던 산업 또는 일자리 사업들은 진보화될 거고요.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그 창업을 통해서 신규 어떤 사업이나 이 인더스트리가 생성되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하는 이게 바로 이제 혁신적인 창업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이제 저 또한 2002년도에 창업을 했었지만 물론 뭐 이렇게 폐업을 하긴 했지만 나와는 먼 이야기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해야만 한 일이고 sooner or later 언젠가는 저희가 한번 경험을 하고 또 그 경험을 창업을 다시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지만 창업을 지원하고 도와주시고 컨설팅 하시는 쪽의 업무를 또 희망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 또한 우리가 이런 창업 필드에서 해야 될 역할인 것 같습니다. 창업을 하지 않고 일반 기업에서 일을 하더라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프시네스를 창업하고 난 다음에 물론 폐업을 했지 사실 폐업은 아니고요. 이제 제 밑에 있던 이사분들에게 제 지분을 다 넘기고 저는 다시 이제 제 입사를 했으나 그 창업을 하고 난 이후에 기업체에 다시 가서 일을 할 때 창업을 하면서 이제 A부터 Z까지 모든 일을 해봄에 따라서 뭐 이런 그 메커니즘을 다 이해하게 되니까 대표이사에서 대리로 이제 회사에 갔지만 대리의 직분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처럼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회사에서는 퍼포먼스가 잘 나왔었고 그에 대해서도 이제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 창업이라는 부분이 소비자 또는 고객의 니즈, 또 필요성, 또 불편함 이런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나 또는 일을 함에 있어서도 이런 어떤 그 메커니즘으로 몸소 체득하게 되면 향후에 본인의 경쟁력도 높아지고 창업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비전과 의무감을 가지고 도전하는 자세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식뿐만이 아닌 지역과 국가 성장의 원동력을 여러분들의 이바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제가 이번 수업 강의 개요며 이런 글로벌 또 뭐 창업, 경영 이런 키워드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수업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이제 참여라든지 또 간접적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학부생들에게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한국의 교육 문화 자체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이분 대학교 때까지도 그러니까 일방향적인 그 강의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또 수업도 그렇게 하고. 어떤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냐면, 항상 이제 선생님이나 교수가 문제를 주고 그 문제를 학생들이 푸는 그런 쪽에만 이제 숙달되다 보니 창업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점을 찾아야 되는데 답을 다는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문제점 찾는 데 숙달이 덜 되어 있던 거죠.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세상에는 많은 이런 그 정보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손에 다 모두들 들고 계신 이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훨씬 더 많은 이런 정보를 습득하게 되고요. 이런 정보를 쉽게 접하게 될 수 있죠. 근데 이런 많은 모든 정보들이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그 많은 정보가 내 지식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이 정보를 가지고 두 가지의 이 날개를 달면 비로소 내 지식이 될 텐데요. 그 지식이 될 수 있는 두 날개가 과연 무엇일까요? 아무도 답을 안 하실 것 같고 다들 그냥 웃고만 계실 텐데 제가 자문자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보의 두 날개를 달면 지식이 될 텐데요. 그 날개의 한쪽은 바로 학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책이라든지 또는 어떤 데이터나 검색했던 그 정보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 지식으로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텐데요. 근데 학습만을 통해서 지식을 쌓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또한 물론 대학 졸업하신 뭐 최근에 졸업하신 분도 계실 거고 좀 더 시간이 지나신 분도 계실 텐데
대학에서 배웠던 또는 학습했던 내용들이 모두 다 지식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많이 드물 겁니다. 저 또한 솔직히 그때 배웠던 내용들을 다 지식으로 가지고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학습했던 내용들을 사회에 나와서 제가 경험을 하면서 비로소 그게 제 지식으로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의 수업 자체도 일방적인 이런 그 학습에 대한 거에 의존하기보다는 서로 이런 정보와 데이터, 이런 리서치한 부분들을 가지고 같이 학습을 하고 또 간접적 경험이나 직접적 경험을 통해서 지식이 되었을 때 비로소 오래 가게 되고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지식이라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그 글로벌 창업 문화와 경영 수업을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학습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저 또한 많이 지도를 하고 여러분들도 많이 따라주시길 악망합니다. 이 세계화 이슈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다음 시간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두 번째 강의를 2강을 마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학년 1학기에 이렇게 신입생 그리고 재학생 여러분 아무래도 이제 신입생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새로운 이런 신학기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같이 이렇게 하게 되어서 저 또한 영광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죄송스러운 마음도 없지 않습니다. 직접 이렇게 얼굴 뵙고 서로를 이렇게 인사도 하고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이렇게 먼저 인사드리고 만나 뵙게 된 점은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저희 글로벌 창업대학원에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더욱 밝아지길 기대합니다. 또 요 그림, 요 사진이 어딘지 아시겠어요?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때 면접을 보러 오셨었던 또 앞으로 1년 또는 2년간 같이 함께 할 저희 계명대학교 대면 캠퍼스 본관 건물입니다. 이게 미스터 션샤인에서 촬영했던 그 화면 스틸컷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면 여기 뉴욕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들이 원래는 계명이라고 적혀 있는 거를 뉴욕이라고 이렇게 CG로 바꿨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병헌이 앉아 있고 김태리인가요? 여배우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만큼 저희 그 계명대학교 그 대면 캠퍼스가 아름다운 캠퍼스 중에 하나고 많은 이런 아름답다 보니까 많은 이런 영화나 뭐 드라마, 뭐 미니시리즈의 촬영 장소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아름답고 멋진 미래를 상상하고 만들어가길 바라면서 1주차 2강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